주인공은 바로 박지원 전 원장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에 복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민주당에 복당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복당에 제동이 걸렸고요. 오늘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반대, 박지원 복당 제동. 오늘 재논의. 지난 16일 민주당 최고위 복당 심사. 정청래 의원. 박 전 원장의 복당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시의 한 구절, 노랫말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복당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 복당 심사에서 당시 박지원 복당 결론은 보류 16일에 최고위원 간 견해 차이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재논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고 반대를 공공연하게 한 겁니다. 그러자 박지원 전 원장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뭐 대표도 경선에서 싸우고 네. 또 안철수 신당으로 나와서 네. 문모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섭섭하고 자기가 나를 비난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네. 제가 청와대 가서 두 번 만났어요. 네. 제가 사과했죠. 아,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액션이 크지 않은 분이에요. 네. 덥석 제 두 손을 잡더니 요즘 TV에서 얼마나 많은 그렇죠.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좁은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를 국정원장 시켰잖아요. 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박지원 전 원장의 항변은 나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니요?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이 과거 발언 중에 내가 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내 입을, 박지원의 입을 막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시켰다라는 다른 과거 발언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최고위원 중에 정청래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자 다시 정청래 최고위원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길게. 왜 복당에 반대하느냐라고 불평을 털어놓고 전화를 끊었지 사과를 한 기억도, 사과를 받은 기억도 없다. 박지원 전 원장이 호통쳤다는 거예요. 타격을 입힌 인물이다라고 하며 대선 때 아침마다 문모닝을 외치며 민주당을 공격했던 인물이다.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냐. 한번 탈당한 사람은 또 탈당할 수 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고 박지원 전 원장 오늘 복당 재논의 된다고 하는데 복당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이거를 뭐 재논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요즘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네. 계시고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연세도 80살이 이제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하시는 방송 활동 그냥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서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복당 반대. 예, 반면에 굳이 복당을 하시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이걸 논의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2번씩이나 할 정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예. 복당을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을 최고위원회에서 굳이 그 2번씩이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복당을 허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최고위도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전에 탈당을 하셨던 분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복당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굳이 심사를 시작을 했다면 두 차례나 걸쳐서 복당까지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좀 그걸 의아하게 봤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 원래 민주당 쭉 했던 분이고 DJ 정부 핵심인데 복당을 굳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최고위원을 두 차례나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럴까? 문모닝 한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국정원장 시켰으면 그걸로 평가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인데 정치권 일각에서 혹시 최근에 박지원 전 원장이 문재인 정권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은폐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태세를 전환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제가 조사받던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선진화돼가지고 우리 검찰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오늘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인가 뭐. 삭제 지시는 없으셨는데 삭제가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삭제는 그런데 되어 오늘 있었다. 삭제라는 용어가 우리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나는 삭제 지시 안 했고 삭제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보니까 삭제가 되네. 서운이 한 건가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발언 전환, 태세 전환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지원 전 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삭제가 가능한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삭제를 지시했겠느냐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삭제 지시 안 했고 직권남용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직권남용이 일반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이 특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원장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이 돼가지고 더 엄중한 처벌을 갖다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벌을 내가 받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지원 원장님은 정치 9단까지는 못 돼도 한 8단은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 8단이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정보가 많은 국회의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예측을 갖다 잘하고 그런 분이 본인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이러이러한 자료가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몰랐다. 그다음에 설령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저 같으면 야, 저 옛날에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냐 안 되냐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뭐 이야기를 하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청 가가지고 수사를 받고 나서야 그때 알았다. 저는 그 말씀 도저히 이해는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그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박지원이 누구냐 분열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씨앗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씨앗은 자라요. 자라서 결국은 뭘 하냐면은 열매를 갖다가 맺어요. 그런데 분열의 씨앗이라고 그랬으니까 분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자가 박지원이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청래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박지원 그 전 원장이 만약에 이제 입당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박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호남의 아이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비교해 봐가지고 그 고려해 볼 때 민주당 내에서 호남과 그 수도권의 분당이 우려가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